아,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건물 같은 거를 한번 뭐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그냥 그렇게 그냥 아무거나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길 가다가 이거는 뭐 그렇게 탐나는 건물은 아닌데 일단 예를 들어 볼게요. 차를 타고 가다가 이걸 봤어요. 이 건물을 딱 보고 뭐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뭐 나도 건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 뭐 그런 생각 해보실 거예요. 저런 건물은 얼마나 하는지 얼마나 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할 거예요. 나도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들 하실 텐데 보시게 되면 이거 뭐 제가 진짜 로드뷰에서 아무거나 띄운 건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1층, 2층, 3층, 4층, 4층짜리 건물이고요. 주차장 없고 주차장 있습니다. 요로 들어가지네요. 4층짜리 건물이고 1층에 약국. 좋죠. 약국 있고 2층에 한의원이 있죠. 2층 한의원이고 3층 학원, 4층은 고시원 같은 겁니다. 뭐 일단은 속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알차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뭐 이거는 뭐 다른 것 같고 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건물 하나 있으면 좋겠다. 뭐 이거 별로 안 예쁘죠 건물이. 좀 조금 깨끗한 건물 한번 볼까요? 자, 요 건물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보면 이쪽에 뭐 사람들 모이는 공간도 있고 건물도 보니까 아까보다 훨씬 깨끗하죠. 평수도 넓고 건물 예쁩니다. 요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월세만 받아 먹으면 좋겠다. 한번 이것도 보시게 뭐 요거 횡단보도까지 있고 뭐 예뻐 보입니다. 대충 한번 보면 뭐 1층에 빵집 있고요. 2층에 노래방이고 3층에 PC방이고 위에는 뭐 건물이 커가지고 뭐 일단 임대 붙어 있어요. 신축인 것 같고 이거랑 옆에 거랑은 다른 건물인데 일단 이렇게 보면 이렇죠. PC방 위에는 뭐 사무실이 들어가겠죠. 저 위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긴 한데 댄스 스포츠 동호회 이게 뭐 이게 학원인지 그냥 뭐 동호회 사무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저런 건물 한번 궁금하다라고 생각은 해보실 수가 있는데 금액을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 가가지고 이 건물 얼마예요 했을 때 20억요 이랬을 때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알잖아요. 이렇게 뭐 네이버 비교를 해보고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를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건물 같은 게 되게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개별마다 컨디션이 다 다르고 연식이 다르고 뭐 어떤 세입자를 데리고 있는지 여기가 1층에 빵집인데 여기가 파리바게뜨가 들어갔을 때도 다르고요. 또 SK텔레콤이 들어갔을 때는 다르고 또 막 맥도날드가 들어가 있다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가격을 대충 보는 방법을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길 가다가 이런 생각 흔히 하실 거예요. 저런 건물 얼마나 하나 나도 참 한번 해보고 싶은데 돈은 뭐 조금 있는데 돈이 영 없는 사람이 이런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하는 게 몇 평인데 그럼 뭐 이게 평당 얼만데 뭐 요 정도죠.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요거 조금 더 아는 사람은 요거까지 물어보겠죠. 부지 용도는 뭔데? 뭐 근린이가 아니면 뭐 상업 용지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차는 몇 대 되지는데 이러면서 이거 차 요즘에 주차 안 돼가지고 되나? 뭐 이런 생각 하실 텐데 부지 용도가 뭐면 어쩔 거고 저거면 어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질문은 가져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답은 쉽게 나와요. 이거 네이버 지도만 열어보면 볼 수 있는 거고요. 주차장 유무도 알 수 있어요. 평당 이것도 뭐 만약에 부동산에서 20억이라 했고 평당 뭐 5천만 원입니다. 이러면 그렇군요. 끝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후 개발 여지까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뭐 나중에 뭐 여기 아파트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까지 요까지도 물어보는 관심을 가지는 건 좋지만 사실상 그래서 어떡할 겁니까? 고수의 영역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갈 필요 없는 질문도 많고 알 수 없는 이런 질문들도 많아요. 이게 뭐 개발 여지는 있지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내가 죽을 때까지 없을지는 모르고 이것만 확인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층별 계약만 따져보시면 돼요. 요거를 이게 쉽게 노출을 안 합니다. 부동산에서. 근데 부동산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은 일단 뭔가를 아는 사람이고요.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건물 제가 예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 이게 화면이 좀 작아가지고 건물 4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 맘대로 한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조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몇 평인지 평당 얼마인지 뭐 부지 용도가 뭔지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뭐 여기 뭐 어떤 뭐 이게 사거리가 있는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거리가 끼고 있는지 골목 상권인지 횡단보도가 있는지 여기 뭐 유동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여기 보면 단순히 층별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층별 계약에 전부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실 필요 없고요. 이 층별 계약만 확인을 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건물 A가 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고 이게 층별 계약 금액을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냥 뭐 대충 적어 놓은 건데 이게 뭐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대전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진짜 무슨 총구석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받는다고 치고 1층은 보니까 뭐 3천에 100을 받고 있고요. 업종이 뭔지 뭐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이 금액만 보시면 돼요. 2층에는 1,500에 80, 3층은 1,000에 50, 뭐 위에는 500에 50씩 받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일단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얼만데요 하고 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니까 이거를 토탈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은 총 6,500이고요. 합을 해보니까 이걸 다 더하니까 6,500이고 월세는 한 달에 330만 원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연으로 계산을 해보면 12달 그냥 곱하면 되죠. 330만 원 12달 받아보면 4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이게 얼마냐 하니까 요거 10억입니다. 아 이거 싸고 잘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10억인데 여기 대출이 5억이니까 이거 보통 승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으면 승계가 거의 돼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얘기를 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출이 5억이니까 그럼 요 보증금도 인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대출 끼고 인수할 때 4억 3,500만 원만 있으면 이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4억 3천이면 요즘 봤을 때 뭐 그냥 뭐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면 한 달에 월세를 4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파트 4억짜리 하나 샀을 때 뭐 월세 잘 받아봐야 뭐 100만 원, 70만 원, 80만 원 아닙니까? 근데 이러면서 이래서 건물주를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눈이 처음에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건물이 이것만 들었을 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각각 돌았죠. 그래서 B라는 건물도 알아보게 되고 C라는 건물도 알아보고 요 D라는 모텔까지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게 볼게요. 10억이고 매매 가격은 10억이고요. 대출은 뭐 보통 뭐 50%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 확인은 해야겠죠. 대출은 이렇다. 이거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러면은 제가 계산하는 방법은 대출 이거 무시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회색으로 넣어놨습니다. 대출 이걸 일단 무시해봐요. 무시해보고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거 사는데 현금을 100%로 몰빵을 해서 산다면 얼마가 들어가냐? 자, 9억 3,500이 들어요. 10억짜리인데 여기 6,500을 받았죠. 6,500을 인수를 하게 되니까 요거는 9억 3,500을 인수하게 되는 거고요. 수익률을 이제 봐야 됩니다. 9억 3,500을 넣어가지고 4천만 원을
연 4천만 원을 벌면은 이거를 이제 은행 이자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4.2% 나옵니다. 4.2%. 대출 하나도 안 넣고요. 대출을 그러면 이걸 넣으면 이제 레버리지가 되니까 요즘에 금리가 훨씬 싸니까 수익률 이거 훨씬 올라갑니다. 근데 비교를 하실 때 이 대출까지 넣으면은 계산이 좀 복잡해지니까 대출이 없다 치고 계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대출 넣으면 수익률 훨씬 더 올라갑니다. 사람은 혼돈하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4.2% 나오는 물건입니다. 자, B건물 보니까 아까는 5층짜리였는데 이거 4층입니다. 4층이고 뭐 건물이 낡았을 수도 있고요. 일단 금액만 보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1억 2천이고요. 토탈 보증금이 월세 550이죠. 12달 계산해 보니까 요건 6천이 나와요. 그래서 매매 가격이 15억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10억짜리 건물이었고 요거가 4천만 원 벌어지는 건데 요거 15억에 6,600. 이거 애매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는 대출이 8억이나 있고요. 대출 끼고 인수했을 때 뭐 5억 8천 정도. 요것도 대출 없다 생각했을 때 실투 자금만 보자 이 말이에요. 13억 8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계산해 보니까 0.47이 나오는 거죠. 요거 계산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렸죠. 그냥 요 월세 12달치 하고 요거 보증금 뺀 인수 가격 요거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물건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2층짜리 건물이에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어. 5층짜리 건물 보다가 뭐 4층짜리 건물 보다가 2층짜리 건물 봤어요. 이거 뭐 좀 별론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치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1층은 4천에 200 받고 있어요. 2층은 2천에 140 받고 있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한 달에 4천만 원 받죠. 그리고 매매 가격은 요건 8억이라고 합니다. 대출은 조금 작고요. 대출 무시하고 대출 받고 하면 뭐 4억 4천. 이거는 부동산에서 이제 사람 홀리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 제외하고 요것만 볼게요. 8억짜리인데 보증금 6천 껴 있으니까 7억 4천이면 매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4천만 원치 월세가 나오니까 12달에 7억 4천이라는 돈을 우리가 은행에 넣었는데 1년 이자가 4천을 줍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냐면 0.5, 5.5% 주는 거예요. 요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요거는 제가 안 넣으려다 넣은 건데 요런 경우도 많으니까 자 5층짜리 건물이고요. 5층짜리 건물이고 보증금이 2억입니다. 모텔 한 개가 통으로 다 쓰고 있어요. 보증금이 2억이고 월세 1,500 냅니다. 이거 다 쓰는데 많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죠. 많죠. 그래서 보니까 보증금은 2억이고 월세가 이 사람이 하나가 다 쓰니까 이 사람이 1,500 냅니다. 그래서 12달 해볼게요. 12달 했는데 12달 월세가 1억 8천이나 돼요.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와, 이거 꿀인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보통은. 근데 매매 가격이 8억밖에 안 해요. 와, 이렇게 돈이 나오는데 8억밖에 안 합니다. 대출이 또 6억이나 되죠. 어마어마하죠. 그래가지고 뭐 실제로 인수하는데 2억밖에 안 드는데 2억이면 인수가 되는데 한 달에 1,500씩 월세가 들어오는 거야. 대단하죠. 와, 이게 건물주 한만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실투자금 생각해 볼게요. 요거 대출 없다 생각하고 요게가 이제 매매 가격이 6억인데 8억인데 보증금 2억 받아 놓은 거 인수하니까 6억이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 인수했을 때 6억에 1년 동안 1억 8천을 받을 수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0.3입니다. 수익률이. 따지고 보면 수익률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죠? 다른 데 봤을 때 0.5도 나왔고요. 5.5%도 나왔고 이게 계산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수익률이 이 곱하기 100 하면은 30%입니다. 30%. 5.5%가 아니고 이게 0.1이죠.
수익률이 30%가 나오는 물건이에요. 이런 물건이 제가 아무리 그냥 대충 적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엄청 많아요. 이런 물건들. 근데 세상에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겠죠. 수익률이 30%가 나오는데 대출 안 넣었을 때 30%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6억 넣어가지고 3년만 돌리면 그냥 본전이 나오는 물건이에요.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들은 5%, 4%막 이런데 이건 뭔데 30%가 나오는 거예요. 요런 물건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예시로 하나 넣었고요. 보시게 되면 여기서 제일 괜찮은 물건은 요 건물 C입니다. 요게 제일 괜찮아요. 자,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수익률이 일단 제일 높죠. 수익률이 일단 5.5%고요. 그 다음에 어, 층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죠. 관리가 쉽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제일 좋은 거고요. 대출을 넣었을 때는 뭐 8%나 뭐 그렇게까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건물을 봤을 때 수익률이 2% 3% 나오는 건물도 있어요. 제가 예시는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4% 5% 극적인 예로 이렇게 30%까지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 어, 보통 이 정도 물건들을 많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2% 3% 나오는 물건들 그거는 그냥 아예 제껴야 되고요. 요거 대출 없다고 계산했을 때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5% 선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이거를 뭐 기준을 8%로 잡는 사람도 있고요. 4%로 잡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5%로 계산을 합니다. 5%보다 5% 언더면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5%가 넘어가면 수익률 좋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10%, 15%가 넘어가는 거, 30% 이런 거. 근데 특수 케이스에 이런 경우에는 모텔이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스타벅스가 건물을 통으로 쓰고 있다. 뭐 1층에 뭐 롯데리아가 들어와 있고 뭐 다이소가 입점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거 높은 수익률을인데 이게 왜 이게 별로냐 하게 되면 이 모텔이 나가는 순간 그냥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 조건으로 같은 조건으로 누가 들어와 주면 괜찮은데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모텔 같은 거. 마찬가지 다이소나 뭐 맥도날드가 들어왔을 때 뭐 보통 부동산 업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맥도날드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안 나가죠라고 얘기하는 뭐 계약 15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나가는 경우 많고요. 그렇게 좋은 물건이면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건이 왜 내한테까지 올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죠. 이렇게 건물을 통으로 큰 굵은 손님이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물건을 제일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거 공실되면은 몇 년 동안 공실될지 몰라요. 요런 거는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요런 노멀한 물건 A, B, C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제일 괜찮아요. 층이 두 개밖에 안 되고 관리하기도 분명히 쉬울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대출은 선택입니다. 대출 승계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받으셔도 돼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C 건물 같은 경우는 매매가 8억인데 대출이 3억밖에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보통 우리가 건물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대출을 50% 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대출을 냈을 당시에 이게 뭐 6억 정도였을 겁니다, 아마. 뭐 사정을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 6억이었는데 가치가 상승을 해서 대출은 그대로 있고요. 있고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대출의 비율이 줄어든 거죠. 되게 건전한 건물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건물 보시면은 50%가 50%가 넘죠, 지금. 이거는 B 건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대출을 뭐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해서 조금 뭐 무리하게 많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출 비율이 일단 높다는 거는 뭔가 가치가 조금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의심 한번 해 보실 수 있고요. 요런 A 건물 같은 경우는 딱 50%죠. 그냥 이 정도 생각들을 가지고만 계시면 이제 의문이 의문을 낳게 되면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모텔 같은 경우에 정말 별로라고 했는데 이 모텔이라는 업종이 별로라는 게 아니에요. 얘를 이렇게 든 거고 건물을 통으로 한 명의 세입자가 다 쓰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업종 같은 경우는 돈이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화끈하게 지불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업종들이 만약에 공실이 되거나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고 이제 모텔은 인수는 보통 이제 직접 운영을 하신다는 분들이 이제 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이제 투자로 해가지고 세입자를 돌리는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는 거고요. 알고 계시면 되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 건물이 8억밖에 안 하는데 대출이 6억이에요. 대출 비율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실제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 8억인데 대출이 8억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출 끼고 인수가 빵원일 수가 있습니다. 0원. 뭐 세상에 이럴, 그러면 뭐야? 갑자기 이상해지죠. 취등록세만 있으면, 취등록세랑 부동산 중개비만 있으면 인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물건들 실제로 되게 많고요. 막 2년, 3년 동안 물건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대출이 진짜 뭐 매매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대출이 나와 있다. 이런 거는 매매 예준에 대처를 많이 해놨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거의 깡통 건물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수익률도 사실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다 사람을 나쁘게 보면 안 되지만 지금 수익률 30%까지 나오잖아요. 아, 이거 너무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사람 딱 애매하게 좋게 막 10%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30% 너무 높으면 이제 의심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 모텔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뭐 친인척 관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물주가 아빠고 뭐 아들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자기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건물 팔고 나가버리는 경우 있습니다. 완전 이런 작업들 되게 많이 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제가 아까 한글에 남겨놨던 거 있죠. 층별 계약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게, 이 사람이 계약을 언제 했고, 뭐 아까 보시게 되면 여기 이런 거 있죠. 4,200짜리 뭐 1층에 고깃집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뭐 2층에 뭐 당구장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언제 이 건물하고 계약을 했는가, 들어온 지 6개월 됐는지 들어온 지 뭐 3, 4년이 됐는지가 중요해요. 들어온 지 진짜 1, 2개월밖에 안 됐다. 그거 확인 만약에 안 했잖아요. 이 건물 제가 제일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자들이 들어온 지 두세 달밖에 안 됐어요. 이거 작업해가지고 세팅해서 만들어 놓은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금액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퍼센트로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 계약 세입자가 언제 들어왔는지, 그리고 몇 년 동안 장사했는지, 그리고 이 주변에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쪽 고깃집 어때요? 그러면 아, 사장님 잘 아는데 뭐 너무 성격 좋다, 이런 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꼭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요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현 지금 뭐 2층이 이게 공실인데, 건물 요거 해볼게요. 공실인데 예전에 3천에 150 받던 데야. 그럼 이거 넣으면 뭐 금방 나갈 겁니다. 이러면 수익률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말을 또 의심해 보셔야 되는 게, 정말 예전에 3천에 150을 받았는지, 이 주변 시세가 이건지, 아니면 이게 공실이 지금 1년 동안 있었던 건지 2달 동안 있었던 건지, 이런 거 전부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조금 더 깊게 나가자면 뭐 이런 경우 있죠. 5천에 200 주고 가게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이 뭐 건물주하고 좀 친해가지고 정말 싸게 있었다. 막 7년 동안 인상 한 번도 안 했다. 이러면 건물 주인 바뀔 때 한번 금액을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는 주변 건물 시세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게 해서 수익률을, 내가 건물을 인수한 다음에 이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정말 이 사람들 작업해가지고 내 수익률 나자마자 만약에 후루룩 다 나가버린다. 큰일 나는, 깡통 차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10억, 15억, 8억 뭐 이런 식으로 큰 돈 움직이는 건데 당연히 많이 알아보셔야 되는 거고요. 비교 대상이 어렵기 때문에 발로 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런 모텔 같은 이런 물건들은, 정말 좋은 물건들은 이미 다 나갔지 우리가 접하기는 되게 어렵다는 거 일단 의심 한번 하시고, 제가 금액대가 보면 뭐 10억, 15억, 8억 이렇게 동네 상권의 꼬마 빌딩들을 위주로 예를 넣어 본 거예요. 그리고 요거 D는 극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이렇게 넣은 거고요.
같은 계산 방식입니다. 20억짜리, 30억짜리 계산, 50억짜리를 하실 때도 똑같은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향후에 뭐 이렇게까지 월세 조정까지 가능합니다라고 이건 제가 뭐 한번 해볼게요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주는 부동산은 정말 열심히 능력 있는 부동산인 거고요.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건물 일단 접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건물을 네다섯 개만 보시게 되면 이제 건물 좀 보시게 될 거예요. 대충 들어봐도 통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요렇게 보는 눈을 한번 뜨시라고 한번 촬영을 해본 거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뭐 건물 매입이나 뭐 매도도 상관없습니다. 뭐 권리금 같은 것도 분명히 있어요. 권리금은 없다고 매매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있고 그것도 이제 뭐 하기 나름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뭐 나중에 한번 더 시간을 내서 세부적으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요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